384km를 갈 수 있는 거네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과연 잘 될까? 그게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익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와, 정말 오래 기다렸죠? 캐스퍼 일렉트릭 지난번에 부산 모터쇼에서 보고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그 시승 드디어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캐스퍼 일렉트릭 단순하게 전기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이 새롭게 거듭났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경차가 아닌 소형차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떤 자동차인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야, 무슨 영상을 지하 주차장에서 찍냐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요, 이 차를 시승하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오늘 물폭탄을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폭우 피해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캐스퍼 일렉트릭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가 DRL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DRL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깜빡이입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켜면 뭐 어떠세요? 저는 엄청난 눈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눈! 이런 느낌이죠. 그 네모한 이 픽셀 라이트가 곳곳에서 비춰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픽셀 램프는 현대의 아이오닉 시리즈의 특징 아니었어요? 전기차는 다 이렇게 픽셀 램프, 이렇게 네모를 가져갈 예정인가 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픽셀 라이트가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깜빡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깜빡이 또 내렸어. 깜빡이 왜 이렇게 또 내리고 난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캐스퍼 이 정도인데 어디다 할 거야, 안 그러면? 여기다 해? 그치, 여기다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캐스퍼 허니버터 옐로우 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쁜 색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강인한 색도 있어요. 와, 터프해 보이죠? 약간 여성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렇게 남성적인 색도, 여기 주행하는 모습을 보면 더 멋집니다. 한번 보시죠. 야, 요런 느낌. 너무 귀엽고 너무 단단해 보여. 와, 저거라면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쪽에 있는 무광, 저건 뭐예요? 무슨 색깔입니까? 와, 저런 색도 있나? 저런 색깔이 있는가 하면 저쪽에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색은 요 색이 될 것 같아요. 흰색을 아마도 많이들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흰색이 확실히 확장색이고 확실히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매트 블루와 흰색, 차 크기가 달라 보여. 큰 차들은 색깔이 무슨 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파란색을 해도 대충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 있어. 근데 캐스퍼 같은 작은 차는 이렇게 색이 밝은 색이냐 어두운 색이냐에 따라서 차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밝은색 계통을 선택하는 게 조금 맞는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옐로우가 저는 캐스퍼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인 것 같고, 물론 약간 여성적이긴 합니다. 여성분들이 타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차예요. 실제로 캐스퍼는 이 남성 여성 비율이 여성이 더 많습니다. 여성 구매자가 많은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스퍼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캐스퍼가 이 여성향을 더 극대화시켜서 이런 차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이 지금 보니까 더 블링블링, 정말 반짝반짝 예쁘네요. 이런데 하이글로시라든지 이 부분 하이글로시, 이 부분 유리, 요게 한 덩어리로 보여져서 이 차가 더 반짝반짝하고 정말 꽉 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자동차로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바라는 게 있었다면, 사실 요걸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는 것처럼 요 옆에도 여기도 하이글로시로 만들었으면 더 반짝반짝했을 텐데 그걸 안 한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쪽에 요거는 왜 은색으로 그냥 놔뒀을까? 요걸 같이 검정으로 했으면 차가 더 단단해 보였을 것 같은데, 요게 좀 이상한 게 여기 검정이죠? 검정이죠? 은색이에요. 요거는 왜 은색이야? 여기도 검정이고 여기도 검정으로 하든가, 아니면 요것도 다 검정으로 하든가. 무슨 산타페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위쪽이 검정이거든요. 다른 자동차들도 고급 차들 보면 다 위쪽이 검정이잖아요. 그것처럼 검정으로 해주면 좋았을 것 같고, 요 부분도 블랙 하이글로시로 갔어야
요게 한 덩어리로 보일 텐데 요걸 왜 매트로 했는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랩핑 하시면 돼요. 반짝반짝한 필름으로 랩핑 하시면 티도 안 나요.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래쪽은 매트하게 이렇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쪽은 반짝반짝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바꿔보는 재미가 또 있겠죠. 근데 차가 너무 작으니까 요거 경차급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리잖아. 요거 경차 같아요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살짝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 차는 일렉트릭으로 바뀌게 되면서 차체 무게도 더 늘어나고 묵직한 느낌도 생기고 무게중심도 낮아졌다고 하니까 실제 주행해보면 기존에 있었던 경차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 그리고 가속감도 훨씬 더 강력해지고 이 실내 소음도 훨씬 더 조용해졌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나가면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뒷좌석만 보고 갈게요. 제가 평소 운전하는 시트를 맞춰 놓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뭐야, 이거 등받이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어, 불편하네 라고 생각되신다면 아닙니다. 뒷좌석을 이렇게 눕힐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이렇게까지 누워져? 좋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유 편해, 아유 편해. 딱 누워 있으니까 편하네. 요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차가 있었나? 이게 어떻게 캐스퍼야. 폭은 약간 작다는 느낌이 있는데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게다가 뒷좌석을 이렇게 뒤로 눕히고 나면 앞좌석 저 디스플레이들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해. 이야, 이게 무슨 뭐 대형차의 뒷좌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길이감이 느껴집니다. 괜찮은데요? 저는 일단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닥이 좀 높아요. 이게 조금만 더 낮았다면 의자에 앉을 때 느낌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일렉트릭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머리 공간을 이렇게까지 할애할 필요는 없거든요. 머리 공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의자를 조금만 더 올렸으면 이 정도만 됐어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낮췄을 때 뭐가 안 좋냐면 허리가 좀 아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바닥에 아주 낮은 의자에 앉았다, 그 세발 자전거를 탔다,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다리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도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서 앉아 보세요. 이게 쉬운가? 당연히 조금 불편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좀 뻗으면 조금 낫긴 합니다. 이렇게 뻗어서 앞좌석 시트 밑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리고 뒷좌석에 이런 것들 있어요. 요거 뭡니까? 요거 좌석으로 장착하는 테이블을 여기다 붙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재밌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빼서 뭔가 다른 걸로 바꿔 끼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뒷좌석에도 곳곳에서 보여줘서 나름대로 귀엽고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뒷좌석을 게다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트렁크 공간을 더 쓰느냐, 이렇게 해서 뒷좌석 공간을 더 쓰느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트렁크 공간에 저희가 짐을 잔뜩 실었는데요. 짐을 실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로 장우산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잘 들어가요. 장우산 같은 것도 트렁크 공간에 실을 수 있고요. 나름대로 활용도가 높은 트렁크 공간이에요. 트렁크 공간 아래쪽으로 또 수납 공간이 제공되고 있죠. 수납 공간은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바닥이 더 깊어지잖아요. 이 안에다가 수납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걸 나중에 어디다가 놔. 이걸 빼면 어디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데다가 끈도 제공을 해서 러기지 보드를 세웠을 때 이 위쪽에다 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져 있죠. 지금 러기지 보드를 이렇게 세웠을 때 뒷좌석을 끝까지 눕히고도 여기다가 짐을 또 끝까지 실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짐을 실어보면 아까보다 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리셋이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수납 공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뭐라고 별것도 아니긴 합니다. 별것도 아니긴 한데, 이렇게 닫았을 때 이 안쪽이 안 들여다 보이게 하는 거, 그거 재밌잖아요. 사소한 아이디어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을 그만큼 신경 써 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덮었을 때 요안이 안 보이게 하는 거 나름 괜찮은데요. 우리나라에선 사실 요안이 좀 들여다 보이면 어때? 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했을 땐 여기 들여다 보이면 안 되거든요. 들여다 보이면 유리를 자꾸 깨서 가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거 꼭 필요한데, 저런 식으로 사소한 아이디어지만 이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잘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차 이렇게 외관만 봐서는 안 되죠. 외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주행을 통해서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타시죠. 이게 오늘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싶네요. 밤이야 낮이야, 놀랍게도 아침 9시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수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삼성역인데 삼성역도 침수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갑자기 태풍이 이렇게 많아지고 왜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휘발유 차들 때문입니다. 네, 답은 명확하죠.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물폭탄을 또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저희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캐스퍼 일렉트릭은 정말 중요한 자동차입니다. 기존까지 전기차가 없었던 건 아니죠. 전기차가 있었지만 그 전기차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 굉장히 자동차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가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가격이 5천만 원인데 가격이 5천만 원이면 그랜저보다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았나. 그래서 전기차 대중화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중화를 할 수 없는 전기차들이었습니다. 이제야 대중화를 할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오게 된 거고 그게 바로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실제로 2천만 원 중반 정도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니까 이 정도라면은 이제 가솔린차를 사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기차로 한번 바꿔볼까 하고서 쉽게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정도의 금액.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도 가솔린 주도의 시대에서 전기차 주도의 시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차는 조금 작습니다. 경차의 느낌을 완전히 벗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많은 부분이 경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오, 과속 카메라가 나타나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빛나요. 과속 카메라를 못 볼 수가 없네. 좋네. 지금 시끄러운지 조용한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 앞유리에 지금 비가 막 들이쳐서 소리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정도 수준입니다. 와, 이런 날의 시승을 이 캐스퍼 일렉트릭의 마케팅 담당자들, GGM 관계자들 얼마나 지금 속이 탈까.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캐스퍼 일렉트릭 나오기 며칠 전에 벤츠에서 갑자기 화재가 났잖아요. 이거 시승기 영상 우리가 아직 안 내보냈지만 분명히 영상 댓글에 전기차 어떻게 타냐, 그 위험한 걸, 뭐 이런 댓글들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캐스퍼 일렉트릭 나왔다고 해서 축복받기는커녕 당연히 악플 세례를 어느 정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승 행사인데 이렇게 폭우가 내려? 15년 넘게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정말 기록적인 폭우고 이런 상황에서 시승을 한다는 건 이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캐스퍼의 약점을 너무 드러내주고 있어요. 캐스퍼의 특징은 앞유리가 서 있는 자동차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앞유리가 좀 눕혀 있죠. 그래서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에어로가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튕겨 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공기 흐름이 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캐스퍼는 이 앞유리로 공기를 부딪히면서 가는 차입니다. 미니 같은 그런 차예요. 그러니까 비의 종류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빗줄기가 굵은 비일 때 고속으로 달리면 앞유리에 이 비가 부딪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거죠. 요거 참 안타깝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뭐야 차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빗줄기가 워낙에 높은 경우에요. 정말 드문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착지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기착지를 통일동산 쪽으로 찍었어야 됐어요. 지금 기착지를 반대 방향으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가는 방향으로 기착지를 찍어놨기 때문에 엄청 막힌다. 엄청 막히겠다. 어댑티브 크루즈 잘 사용해 보시라고. 완전 정차까지 된다. 완전 정차까지 되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그거 써보라는 배려,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비가 이제 정상적인 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조용해졌죠. 확실히 조용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비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비가 내릴 때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한 느낌이에요. 뭐 이슬비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바깥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창을 닫았을 때 이 정도로 흡음이 되고 있다. 물론 이건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어서 만약 이중접합 유리를 채택했다면 조금 더 흡음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흡음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시승 코스를 반대로 짰어야죠. 북쪽으로 올라가게 짰어야지. 갖다 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진짜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댑티브 크루즈를 써봐라, 그런 의미예요? 알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네, 막히는 길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잘 되고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에요. 다이얼처럼 생긴 건 약간 페이크.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고요. 이코어 모드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조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HDA를 작동시켰고요. 간격은 좁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차가 알아서 가다서다를 하고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지금 이 주황색으로 켜져 있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는 꺼졌다는 뜻이에요. 이걸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회색으로 나타나는데 이 회색이 켜졌다는 뜻이에요. 이 켜졌다는 뜻이고, 속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회색일 때는 켜지긴 했으나 아직 내가 차선을 인지 못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핸들은 뭐예요? 핸들은 차로 중앙 유지입니다. 차로를 중앙을 유지해 주는 기능인데 이것만 있어도 사실 차선 이탈 방지는 켜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근데 차선 이탈 방지도 있으면 이게 이중으로 차선 이탈도 방지해주고 중앙도 유지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차로 중앙 유지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차로 이탈 방지가 작동되고, 차로 이탈 방지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앙 유지가 작동되니까 이거 둘 다 켜놓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이걸 자꾸 끄시더라. 왜 끄시는지 모르겠어요. 깜찍이 방해된다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어댑티브 크루즈 능력은 제네시스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보다 더 부드러워. 너무 젠틀해. 그리고 사실 이 어댑티브 크루즈는 전기차하고 결합됐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정말 부드럽게 출발하고 정말 부드럽게 서고 가감속이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솔린 차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시동이 꺼졌다가 부르릉 시동 걸렸다가 출발했다가 우웅 했다가 RPM이 우욱 올라갔다가 우욱 내려갔다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마치 게임하듯이 게임 속 자동차가 우웅 우웅 하지 않잖아요. 게임 속 자동차는 그냥 이렇게 쓱 가잖아. 뭔가 비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움직여집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잘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저께는 한 가솔린 차를 시승했는데 가솔린 차는 RPM이 막 이렇게 우웅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한 템포 늦게 가속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간만에 탄 가솔린 차라서 그런 느낌이 더 심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은 확실히 전기차에서 너무 편하다 이런 느낌을 줘요. 막히는 길에서 이 차로 중앙 유지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서 너무 편안하게, 내비게이션도 많이 좋아졌죠. 내비게이션의 인터페이스가 너무 좋아져서 저는 이 차로가 보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차로가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로 가라. 5차로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저였으면 여기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마도 그 전에 빠져나가는 또 다른 길인 것 같아요. 아마 김포공항 행주대교 쪽으로 가는 길인 것 같고, 저희는 요 4차로로 가라는 거지. 여기로 가고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길을 안내할게 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로를 보여주는 인터페이스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로를 보여주고 턴바이 턴으로 요번에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 또 바라는 게 있다면 턴바이 턴에서 요 앞에 나가는 길이 하나 더 있어요 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나가는 길이 하나 더 있어요를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 앞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이야 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실수로 자꾸 나가니까 누가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 제가 그렇게 바보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자꾸 잘못 나가.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도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OW라고 하는 요 내비게이션 시스템,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예뻐요. 일단 예쁘고, 요즘 들어서의 내비게이션 CCNC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지나치게 좀 플랫한 느낌이고, 화면을 바꿀 때도 요 정도의 변화, 요 정도로 이렇게 화려하게 쫙 바뀌는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재미 나름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같이 켜져요. 이렇게 화려하고 좋다. 뭐 럭셔리카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요거는 요 용도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요런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오늘의 날씨 알려줘. 현재 행주해동은 비가 와요.
너 혹시 생성형 AI 되니? 잘 못 들었어요. 아니, 생성형 AI 좀 넣어주면 좋은데.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아마도 CCNC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OW 기반,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인터페이스 기반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OW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왜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소프트웨어가 뭐 돈 드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소프트웨어로 그냥 통일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 가죽 인테리어, 뭐 무슨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돈 드니까. 근데 소프트웨어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 굳이 좋은 차에 들어가는 거 이 차에 실어주면 안 되나? 아마도 뭐 프로세서가 조금 더 비싸요? 이게 뭐 프로세서가 얼마나 차이 날까? 프로세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 게, 요즘 레노버 패드 같은 거 보면 최신 프로세서 달고서 10만원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프로세서 가격은 몇만 원 안 하는 거야. 그럼 몇만 원짜리 프로세서를 그걸 아낀다는 거를 좀 좋은 걸로 달아주고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하고 그렇게 해서 최신 소프트웨어로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 몇만 원 아끼자고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로 운영하잖아요. 그럼 개발 비용이 2배로 들어가. 이거 버전 관리도 2배로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OS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차급을 소프트웨어로 나누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OW 오너들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새로운 자동차는 더 이상 OW를 넣지 말아야죠. 네,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음매 지날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 이야, 엄청 좋아졌네요. 이음매 지날 때 진짜 충격적이에요. 오, 소름! 이런 느낌이 탁 듭니다. 캐스퍼인데 이게 이런 느낌이라고? 지금 볼트가 저렇게 꿀럭거리면서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뿐하게 넘어. 소리는 나는데 몸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느낌입니다.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지? 과속 방지턱은 아직 안 넘어봐서 모르겠는데 이음매 넘을 때 이 느낌이 너무 신기해요. 기대하지 않은 승차감. 막히는 길 잠깐 가봤고 이제 막히지 않는 길로 와서 이 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바깥의 소음도 이전 캐스퍼하고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말 조용해졌고, 그리고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또 반전이에요. 왜냐면 캐스퍼를 우리가 몰아봤잖아. 캐스퍼를 이 정도 가속하게 되면 우와 하는 가속 소리가 나요. 정말 우와, 이게 뭐 슈퍼 스포츠카입니까?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엄청난 가속 사운드가 나면서 차가 달려갑니다. 100마력 출력이기 때문에 뭐 가속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정도의 출력이었고, 그런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소리를 들으면서 차를 달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캐스퍼를 탈 때 항상 했던 말이, 소리를 즐기는 사람이 이 자동차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자동차를 정말 좋아해서 이 엔진음을 즐기는 사람만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캐스퍼 일렉트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엔진음을 즐기는 사람이든 조용한 것을 즐기는 사람이든 이 차라면 즐겁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부드럽네요. 가속할 때 느낌도 아무 소리 없이 가속된다는 거. 물론 모터 소리가 지금 EV3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비할 바는 아니긴 합니다. 기존 캐스퍼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조용하다는 거지, 지금 최신 전기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역시나 소리가 있는 편이에요. 이 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동차는 EV3는 비교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크기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뭐 정숙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레이V하고 비교하면 이 차가 더 조용해요.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레이V보다는 모터음이 덜 들립니다. 모터음이 덜 들린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네요. 그리고 승차감에서도 레이V보다 좋아.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갈 때 이런 이음매를 사뿐히 넘는 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묘해요. 아주 사뿐하게 넘어지네요. 이 부분에 원래는 득득득득이 있었죠. 득득득득이 컬럼으로 들어가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다이얼, 이런 공간,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나름대로 알차게 잘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선 충전 패드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뭐냐면 전화기를 이렇게 쑥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쑥 집어넣으면 여기 불이 켜지는 것도 조금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충전 불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공간을 이만큼을 썼잖아. 그런데 오로지 핸드폰 하나만 넣고 끝이라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핸드폰을 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소한 짐 같은 걸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뭐라도 넣게 되면 핸드폰을 꺼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건 딱 핸드폰만 넣어야 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사용될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은 공간을 할애할 물건이 아니에요. 테슬라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수납 공간을 할애하지 않잖아요. 수납 공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고 이런 벽에다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데다가 그냥 공간을 그냥 할애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요즘은 이제 맥세이프가 일반화됐잖아요. 맥세이프 일반화됐으니까 이런 데에 그냥 아주 작은 공간만 할애해서 여기다 붙여버리게 하면 됩니다. 붙여버리면 공간은 차지하지 않으면서 무선 충전은 그냥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만큼의 공간을 무선 충전에 할애해서 수납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 짐 안 넣을 거예요? 여기다 안 넣는 사람이 있을까? 뭐라도 넣으면 충전할 때 도로 다 꺼낸다는 게 이게 맞는 인터페이스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 뭐 그건 이해되지만 아무튼 뭐 저 같은 의견도 있다. 그래도 이 부분이 훨씬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열선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버튼이 딱 적절한 위치에 있어서 좋아요. 물리적이고 그냥 시각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터치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얘는 캐스퍼니까 캐스퍼는 디스플레이가 없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무조건 있지만 해외 수출되는 버전이 있어요. 해외 수출 버전은 아마 이 부분이 빠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버튼이 다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버튼이 있는 게 더 직관적이고 더 빠르게 조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죠. 자, 코너링도 괜찮아요. 지금 캐스퍼를 타면서 코너링이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코너링 느낌 되게 좋고요. 가속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감이 큰 자동차. 많은 분들이 타보고 오! 의외다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기대치가 낮아. 차의 외관을 봤을 때 이 차가 잘 달릴 거라는 기대는 솔직히 별로 안 하잖아요. 설마 이게 잘 달리겠어? 라고 생각되는데 주행해보면 딴판입니다. 잘 달려요. 오우씨, 전륜구동인데 이게 이 느낌 너무 좋은데? 휠 스핀이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토크 스티어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토크가 딱 적당해. 만약에 이 차가 이거보다 더 토크가 강했다면 이런 빗길에서는 토크 스티어 같은 게 일어나서 핸들이 약간 꺾이는 느낌, 그런 것들을 줬을 거예요.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파워트레인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보그워너 파워트레인인데 보그워너가 이거 정말 잘했네요. EV3가 사실 살짝의 토크 스티어가 있거든요. 절대적인 토크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토크 스티어가 훨씬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EV3랑 비교하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긴 한데 지금 이 차의 코너링 능력은 훨씬 더 젠틀하고 토크 스티어를 느낄 수가 없는,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네요. 파워트레인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멀미나게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차를 급가속, 급감속 하면서 이렇게 멀미나게 운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또 괜찮네요.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 해도 부드럽게 가속되고, 회생 제동량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회생 제동량 조절 버튼이 있는데 나타나는 레벨이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보여. 지금 회생 제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페달을 뗐을 때 얘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건데, 요거를 너무 안 보이게 해놨다. 이게 스포츠 모드만 이렇게 안 보이나? 모드를 바꿔볼까요? 스노우 모드에서 역시 너무 안 보이는데? 패들 시프터의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 언제 작동이 되는 거야? 왜 작동 조건이 아닌지 얘기를 해줘야지. 스노우 모드는 안 된다? 그렇게 써줘야지. 스노우 모드에서는 안 된다고 써줘야죠. 자, 그래서 패들 시프터를 이런 식으로 작동되도록 했는데 오른쪽을 쭉 당기니까 오토가 작동되네요. 아니 이건 너무 보기 어렵다. 너무 어렵고 오토 기능일 때 이게 어떻게 작동된다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 인터페이스는 조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참 생각해야 돼. 엔지니어가 중점이 돼서 이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좀 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냥 예쁘기만 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오늘 그 실험 하나요? 급발진 방지 테스트.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페달을 오인해서 앞차를 들이받을 것 같으면 알아서 멈춰주는 기능,
그거 실험해야 됩니까? 이거 실험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살짝 걱정되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요즘 들어서 사고의 상당 부분이 페달 오인 사고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아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차 중엔 유일하게 캐스퍼 일렉트릭만 그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현대가 어떤 회사입니까?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을 시연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쫄보식으로 테스트를. 아니, 요 정도 해줘야지. 아, 자신 있으면 차를 갖다 놔라? 와, 이 주차 공간에 집어넣는데 내 차가 이렇게 작아 보여. 캐스퍼 어라운드 뷰가 있네. 캐스퍼 어라운드 뷰 없죠? 캐스퍼 어라운드 뷰가 생겼습니다, 일렉트릭에는. 차가 너무 작아서 넣기가 힘듭니다.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차를 너무 작게 그린 거 아닙니까? 뒷바퀴가 스토퍼에 닿기 전이잖아요, 지금 그래픽으로는. 실제보다 작은 것처럼 느껴지게 해놨네요. 자,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서 오발진 방지 장치, 이 페달 오인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연 앞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PMSA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하는 장치입니까? 페달 오조작 방지를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드디어 캐스퍼에 이 장치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장치는 거의 완벽합니까? 작동 조건 안에서는 100% 그렇게 작동 조건 안에서 완벽하면 앞에다 캐스퍼를 세워놨어야지. 앞에다가 캐스퍼 세워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저거만 세워놓고 너무 약한 모습 아닙니까? 자신 없으신 거 아니에요?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보여주시겠다. 자, 페달 오인. 오이씨, 야, 이렇게. 페달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실수로 잘못 밟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속 페달 밟고 있는데 차가 계속 멈춰 있네요. 안 가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춘다. 브레이크 밟고 다시 한번 앞에다 갖다 박으려고 하면 그때는 갖다 박나요? 다시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고객의 의지 예. 판단을 해서 동일한 물체에 동일하게는 PMSA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뭐 어쨌든 고객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후진으로도 됩니까? 오, 아니, 난 진짜로 하실 줄 몰랐네. 진짜로 하실 줄 몰랐네. 와, 되네요. 와, 자신 있으시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알면서도 쫄립니다.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보면 쫄려요. 가속 페달 끝까지 밟는 거 저도 한번 해봐도 됩니까? 저희는 WOT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예. 이렇게 WOT를 밟을 실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WT라는 게 뭐예요? 100%까지 한 번에 100%까지 한 번에 밟는 거. 그러니까 0.25초 만에 끝까지 밟는 거. 요것을 해야만 정지를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일부러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쫄려. 한번 시험해봐야지 하다가 한 반쯤 밟으면, 그러면 이건 긴급 제동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페달 오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든 밀고 가야 되는 상황. 여러분들이 제이슨 보니아 그래갖고 갑자기 막 총알이 날라오고 막 앞에 이렇게 악당들 자동차가 있고 그걸 치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막 긴급 제동했습니다 막 밟는데 계속 안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대비해서 조금씩 밀면 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져 있다. 옆에서 지금 연구원분이 비웃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이 좋은 기능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컬러의 캐스퍼가 여기 한 대 모여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되는 차는 실버인 것 같아요. 실버 매트. 이 실버 매트가 되게 좋은 점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알루미늄 같은 느낌이 딱 들고, 그래서 더 강인해 보이고, 금속으로 이루어진 그 메탈의 그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비자림 그린 매트라고 하던가요? 이것도 굉장히 멋져 보여요. 멋지죠? 저는 이게 완전히 국방색 같아서 군용차 같은 느낌. 군대에서 도색하기 좋다. 네, 그런 느낌 드네요. 여러 색깔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할 색은 당연히 흰색이잖아요. 근데 흰색이 진짜 흰색이 있고 아이보리 흰색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보리색도 길에서 보면 그냥 흰색이에요.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색은 어떤 색인가? 흰색은 약간 쏘카 같아. 아이보리색인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진짜 예쁜 색인 것 같아요. 아주 약간의 차이지만 이게 진짜 고급스러워 보여요. 흰색이지만 고급스러운 흰색이고, 약간 이 흰색은 병원차 같은 흰색.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가용으로 선택한다면 반드시 이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물 고여있는 곳을 가도 됩니까?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될 뿐 아니라 가솔린차보다 훨씬 더 잘 갑니다. 나 이게 진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전기차 배터리는 완전 방수예요. 그래서 차가 배처럼 갈 수 있어요. 양왕 봐봐요. 양왕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 가솔린차는 기본적으로 물에 들어가면 침수되잖아. 흡기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차가 그냥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물에 강한 게 그게 패시브 속성이에요. 기본적인 속성이 물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물이 어느 정도 잠기는 상황에서도 잘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홍수가 난 상황에서 다른 차들은 다 퍼지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물을 가르면서 이렇게 오는 이런 모습도 우리 많이 봤죠. 그게 전기차 속성이다. 전기라고 하면 막연히 이 물에 약할 것이다, 막연히 물 닿으면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충전할 때 젖은 손으로 충전하지 말라고 한다고? 손이 젖었냐 말랐냐를 가지고서 감전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자동차 충전하는 전압은 낮게는 220V, 높게는 800V입니다 800V까지 충전하는데 800V가 손이 젖어 있으면 흐르고 안 젖어 있으면 안 흐릅니까? 이게 관계가 있어요? 물론 손이 젖어 있으면 저항이 조금 덜해. 근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전기차 충전할 때 이 고무장갑을 끼세요,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사람이 있나 진짜? 그리고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점은 이거 충전할 때 그때는 전기가 안 흘러요. 충전 꽂았을 때 그 전기가 흐릅니까? 거기에 충전 꽂고 통신하고 이 차가 충전해도 되는 상황이다 라는 상황이 되면 그때 충전을 시작하는 거지. 충전기가 미쳐서 전기가 막 800V가 흐르면 그것도 위험하지 않냐? 아니 그래도 마른 손이면 좀 낫나? 그 800V가?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는, 마른 손 젖은 손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콘센트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 얘기가 진짜 옛날에 있었어요. 220V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더 이상 하진 않습니다. 110V에선 좀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젖은 손으로 전기를 만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온 얘기예요. 미국은 100V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20V 시스템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독일이나 유럽 계통에서는 이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그다지 하지 않아요. 출발하기 전에 2차 주행거리를 확인했어야 되는. 처음부터 배터리가 꽉 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라고 이렇게 떠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 맥스 237까지 갈 수 있고 235, 뭐야 이거, 맥스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2km 밖에 차이 안 나? 배터리가 63% 남아 있고요. 63% 남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끄면 244, 에어컨을 켜면 235 이렇게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63%나 있는데 63%로 240km를 갈 수 있다면 1%당 3.8이니까 384km를 갈 수 있는 거네요. 모델 Y랑 똑같은데요? 모델 Y랑 똑같이 간다고요? 아담한 차가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이렇게 아담한 차로 어떻게 지금 300km를 넘는 숫자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전하는 식으로 하면 380km를 간다는 건지 놀랍기도 하네요. 전비를 한번 볼까요? 전비를 보면요 6.3km/kWh. 그냥 시동만 걸어놓고 막 대충 운전하고 했는데 6.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리셋을 해볼까요? 아까 제가 초반에 비가 많이 내려서 소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날이 좀 갰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느껴집니다. 이제는 이 차가 얼마나 조용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노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타이어를 좀 더 조용한 타이어로 바꾸면 그 체감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것 같고요. 특히 이 콘크리트 도로거든요. 지금 지나는 곳이 콘크리트 도로인데, 이 콘크리트 도로와 아스팔트 도로를 지날 때 소리 차이가, 이 소음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정말 조용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아스팔트 도로, 시내 도로를 위주로 다닌다면 정말 조용한 자동차로 아마 느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주행 감각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요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번 자동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오토회생제동이 있어서, 이 오토회생제동이 완전히 풀어줄 때, 그때 차가 쭉 흘러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우아하게 느껴져요. 작은 차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페달을 작동할 때 이 가감 속의 느낌이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전기차 중에 일부 차종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꿀럭, 뗄 때 꿀럭,
꿀럭꿀럭 이렇게 운전했었는데 이 차는 뭐 아주 부드럽게 가속되고 감속될 때 회생제동도 아주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주 만족스럽고요. 특히 오토 회생제동이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오토 회생제동을 요즘 현대기아가 정말 잘하고 있네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앞차가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자기가 감속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감속하는 양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조금 더 감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이 차는 113마력짜리 자동차이기 때문에 감속량도 이 정도에 그치는 거 뭐 이건 또 이해해 줘야죠. 자, 고속도로에서 뭐 풀가속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히는 길도 가고 뭐 등등등을 하는데 연비는 지금 kWh/시당 7km. 차가 작으니까 이 연비도 굉장히 쉽게 쭉쭉 뽑아주는 걸 볼 수 있네요. 사람이 타고 안 타고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이 탔기 때문에 연비가 지금 6.8, 6.9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마 한 사람만 내려도 이게 아마 7km를 그냥 훌쩍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언덕이다를 감안해 주셔야 돼요. 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덕으로 가고 있어요. 우와, 엄청 빠른데. 엄청 빠른 거죠? 아직이에요. 아직입니다. 아직 100km 아직 안 됐어요. 10초. 지금 언덕인데 10초 6만의 언덕을 돌파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라면은 아마 언덕이 아니었으면 9초대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가속력이 나쁘지 않네요. 시속 60km까지가 4.6초 만에 도달해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우리 어지간한 구간에서는 60km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60km 정도 구간을 신나게 달릴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차가 왜 이렇게 잘 나가냐?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지금 차체 하부에 배터리가 들어간 게 이 차에는 축복입니다. 이 차가 작을수록 이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무게중심 때문에 차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무게중심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 이 전기차의 혜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는 서울시 기준 보조금을 받았을 때 깡통이 2,300만 원대예요. 그래서 옵션을 조금 스타일 패키지 정도 넣어야지. 스타일 패키지 정도 넣으면 대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2,500만 원에 사는 자동차라고 하면 가격이 싼데 비싸. 싸잖아요. 2,500짜리 전기차가 어딨어. 너무 좋죠. 그런데 캐스퍼인데 2,500을 태워? 이게 싼데 비싸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2천만 원의 차를 내놔라 이러면 뭐 도둑놈이냐 이러실 것 같긴 합니다. 도둑놈 심보지. 어이구 뭐 어떻게 2천만 원이야?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지금 스타일 패키지 붙였을 때 2,500만 원인데 그것을 한 2,2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깡통을 2천만 원에 딱 살 수 있고 너무 좋았겠는데? 아니, 좀 오바죠. 그렇게까지 싸게 살 수는 없죠. 캐스퍼 가솔린의 풀옵션 기준해서 캐스퍼 일렉트릭이 풀옵션 기준 800만원 정도 더 비싸요. 800만원 차이라면은 저는 일렉트릭으로 갈 것 같아요. 저라면 이 둘 중에 고민할 것도 없이 일렉트릭으로 갈 것 같은데 800만원 차이는 좀 물론 근데 같은 풀옵이 아니죠. 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들어있는 게 정말 많고 기능적으로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차입니다. 공간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그냥 비슷한 차가 아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달라요. 계기판 여기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점이 수없이 많습니다. 뭐 하나하나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건 알겠어. 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800만원 차이는 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세다라고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김한용의 시간 함께 모카와 함께라면 모두 다 좋을 거야. 오디오 좋죠? 노래 너무 좋네요. 노래 너무 좋아. 오디오도 훌륭하고 김한용의 모카 로고송도 훌륭하네요. 현대가 어느 순간 각성했습니다. 오디오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소리가 나오는지를 인지하게 됐어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기아 하면 오디오가 왜 이따위냐, 제네시스도 왜 이러냐, 3, 4년 전만 해도 정말 현대기아 오디오는 제감 못한다, 이걸 왜 달아줬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는 오디오에 대한 불만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졌어요. 특히 캐스퍼 일렉트릭 같이 이렇게 작은 차들, 이런 작은 차들에서도 이제 오디오 품질이 너무 좋다.
아침이 밝아와 김한용의 시간 함께 해볼래요. 커피 한 잔 들고 미소 짓는 하루 모카와 함께라면 모두 지니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원하고요. 나 QWER 듣고 싶은데 어떻게 알고?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 want you. Wait a minute. 오디오가 너무 괜찮아서 이게 왜 괜찮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요거 한번 봐야 되겠다. 충전 속도. PD 충전이 돼요? 17, 18, 19. 그러더니 갑자기 깜빡이는데. 요 깜빡이는 게 요게 조금 호환성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충전 속도가 느린 건 아닌데, 근데 어떤 장비는 요 PD를 지원하다가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꺼져요. 차량용 충전 USB-C가 저기 스마트폰 충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스마트폰이 아닌 장비를 충전할 때 항상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승해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자동차임은 분명하네요. 기대치보다 좋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같은 차를 잘 만들어도 제네시스는 그다지 와 하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니까. 근데 이 차는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습니다. 이런 정숙함, 이런 승차감,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고마운 거예요. 아니, 요 정도의 자동차에서 2천만 원 초반에 살 수 있는 차에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제공해 준다.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들의 첨단 기능들이 가장 기본적인 전기차부터 이렇게까지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감이 높은 자동차고요. 그리고 연비 같은 거 지금 8km/kWh예요. 이런 연비가 나온다는 것도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가속력, 최고 속력, 이런 것들 모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과연 잘 될까? 그게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캐스퍼만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요 사이즈에 그냥 전혀 다른 이름의 전혀 다른 디자인의 차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잘 팔려. 예를 들어서 그냥 네모 반듯하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새로 나온 전기차입니다 라고 하고 팔았으면 지금 캐스퍼 디자인인 이 차보다 잘 팔릴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캐스퍼라는 게 약점입니다. 디자인은 예쁜데 경차였잖아. 경차였다는 그 이미지를 빨리 벗어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번 캐스퍼가 이제는 전기차를 메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3만 대 정도로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전기차로 생산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가솔린 차는 올해 안에 7,000대만 생산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전기차로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 차는 어차피 얼마 안 되는 숫자고 디자인도 상당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캐스퍼 하면 경차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보다는 캐스퍼 하면 전기차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목적지 근처로 오니까 여기 충전기가 있는데 거기를 안내할까요? 라고 안내해 주네요. 지하에서 스마트폰 내비는 내 위치를 찾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차의 내비게이션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돼요. 회전하는 것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앞으로 가는 거 즉각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지하에서도 여기로 가면 된다고 계속 위치를 안내해 주고 있어요. 훌륭하죠.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내장된 내비게이션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자동차의 휠이 굴러가는 것을 인식하고 자동차의 핸들이 돌아가는 거, 그 바퀴가 움직이는 걸 인식해서, 그래서 GPS가 없어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서 이런 전기차 충전기를 찾아야 되는 상황, 처음 가는 곳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어디 있는지 못 찾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인지해 주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장 내비게이션이 더 좋아져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아쉬운 점을 굳이 꼽아보자면 저는 HUD 없는 게 아쉬워요. 아쉽나? 아니, 내비게이션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아쉽진 않네. 이게 되게 높아요. 높고 HUD 위치인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이게 너무 높으니까 그렇게 아쉬운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불 파란 거 봐. 이거 파란 거 좀 아쉽네. 이거 좀 아쉽고. 인테리어 컬러가 여성향 인테리어 컬러를 우리가 탔어요. 차가 좀 여성적으로 보여질 가능성?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차가 이렇게 귀엽게 나온 거니까. 자, 그런 정도 아쉬움 말고는 저는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자동차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캐스퍼 일렉트릭을 시승해 봤는데요. 소형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자동차였습니다. 소형차들의 대부분은 가솔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 자동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잘 나가고,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고속 안정성도 뛰어나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차선 중앙 유지라든지 자동 회생 제동 장치 같은 거, 그리고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같은 이런 첨단 기능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정말 기대 이상의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비에서도 지금 8km/kWh 정도를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이런 우수한 전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차의 경제성도 정말 뛰어나게 만들어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품성이 높은 자동차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주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더 넓혀줬다는 점, 그런 점도 아주 이 차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